여러분, 전 세계 비즈니스 역사상 아주 기이한, 거의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회사의 가치가 모회사를 훌쩍 뛰어넘는 그야말로 상식을 뒤엎는 사건인데요. 이 놀라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 기업 LG전자입니다. 오늘은 LG전자가 어떻게 거인들의 무덤이라고 불리던 인도 시장을 완벽하게 정복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본사보다 더 가치 있는 18조 원짜리 국민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었는지, 그 치밀하고도 집요했던 여정을 한번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18조 원. 이게 어떤 돈이냐면요. 얼마 전 인도 증시에 성공적으로 상장한 LG전자 인도 법인이 기록한 시가총액입니다. 상장과 동시에 인도 자본시장을 그야말로 뒤흔들어 놓은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자, 바로 이 슬라이드가 이 사건이 얼마나 기이한지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상장된 LG전자 본사의 시가총액이 한 15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인도의 자회사가 18조 원을 돌파하면서 모회사를 추월해버린 겁니다. 비유하자면 아들이 아버지보다 더 큰 부자가 된 셈인데, 와, 이건 글로벌 경영 역사상 유례를 찾기 정말 힘든 대사건입니다. 여기서 오늘의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글로벌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져 나갔던 바로 그 거인들의 무덤. 인도에서 도대체 어떻게 일개 해외 법인이 전 세계를 무대로 띄는 본사보다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이 미스터리를 함께 풀어가 보시죠. 네, 그래서 오늘 이 놀라운 성공 신화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서요. 먼저 그 충격적이었던 IPO 순간부터 시작해서 과거 인도가 왜 거인들의 무덤이라 불렸는지, 그리고 LG가 어떤 차별화된 전략으로 인도인의 마음을 얻었는지 단계별로 그 과정을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인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죠. LG가 인도 시장의 문을 다시 두드렸던 바로 그 시기입니다. 당시 인도는요, 무한한 기회의 땅인 동시에 수많은 기업들의 꿈이 꺾이는 절망의 땅이기도 했습니다. 1990년대 인도의 비즈니스 환경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야말로 최악에 가까웠습니다. 뭐랄까, 도로는 비포장투성이었고요. 전력 공급은 너무 불안정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전기가 뚝뚝 끊기기 일쑤였죠. 소비자들은 1루피, 10루피에 극도로 민감했고 복잡한 규제는 외국 기업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심지어 LG전자 스스로도 이전에 합작사 형태로 진출했다가 아주 뼈아픈 실패를 맛본 경험이 있었죠. 사실 이곳에서 좌절을 맛본 기업은 LG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대우자동차는 야심차게 진출했지만 쓴잔을 마셨고, 세계적인 철강 기업 포스코는 제철소 부지 문제로 10년 넘게 발이 묶였어요. 가전시장의 절대 강자였던 일본의 소니나 파나소닉조차 자신들의 프리미엄 전략만 고집하다가 인도 소비자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했죠. 바로 이런 곳에서 LG의 반전 드라마가 시작된 겁니다. 그렇다면 LG는 도대체 무엇이 달랐을까요? 그 해답은 딱 하나의 키워드, 바로 철저한 현지화에 있었습니다. LG는 본사의 성공 방정식을 그대로 가져오는 대신 다른 글로벌 기업들이 하찮게 여기거나 아예 인지조차 못했던 인도인들만의 실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부터 한번 보실까요? 인도에서는 중산층 가정 대부분이 가사 도우미를 고용하는데요. 여기서 아주 미묘한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집주인이 없을 때 냉장고 속 식재료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 그러니까 가정 내 보안과 신뢰의 문제였던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한 LG의 해법은 정말 놀라울 만큼 단순했습니다. 바로 자물쇠 달린 냉장고였죠. 최첨단 기술을 자랑하던 경쟁사들이 촌스럽다며 비웃을 때 LG는 인도 가정의 아주 현실적인 고민을 정확히 꿰뚫어 본 겁니다. 이 제품은 그야말로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골칫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쥐였어요. 농촌은 물론이고 도시의 가정집까지 쥐가 출몰해서 가전제품의 전선을 갉아먹는 바람에 고장을 일으키는 일이 정말 비일비재했습니다. LG의 인도 연구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엔지니어가 아니라 마치 방역 전문가처럼 쥐의 습성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쥐가 극도로 싫어하는 화학약품을 세탁기 바닥 플라스틱에 배합하고 튼튼한 찰망까지 덧댄 Red Away 기술을 개발해냈죠. 이건 단순히 기술의 혁신이 아니라 인도인의 삶을 이해한 공감의 혁신이었습니다. 이 말이 LG의 현지화 전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모터가 얼마나 빨리 도는지 자랑할 때 LG는 쥐를 쫓는 세탁기를 만드느라 바빴다. 이것이 바로 시장을 얻는 방법이다. LG는 자신들의 기술력을 뽐내는 대신 인도 사람들의 진짜 고통에 귀를 기울인 거죠. 자, 이렇게 제품으로 인도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면서 신뢰를 얻은 LG는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바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하는 거죠. 단순한 외국 브랜드를 넘어서 인도인들의 삶 속에 깊숙이 스며드는 가족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려한 붉은색 꽃무늬 디자인 어떠신가요?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촌스럽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인도에서는 이게 최고 인기 디자인입니다. 왜냐하면 인도 문화에서 붉은색과 연꽃 문양은 부와 행운을 가져다주는 힌두교의 여신 락슈미를 상징하기 때문이죠. LG는 냉장고를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니라 집에 복을 가져다주는 신성한 상징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마케팅은요, 이건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습니다. 1999년 인도 법인이 아직 적자에 허덕이던 시절에 LG는 인도인의 종교나 다름없는 크리켓 월드컵에 무려 110억 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해서 공식 스폰서가 됩니다. 모두가 무모하다고 말렸던 엄청난 도박이었지만 이 결정 하나로 LG는 단숨에 전 국민이 아는 브랜드가 되었고요. 인도와 함께 기쁨을 나누는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확실하게 각인시켰습니다. 서비스는 거의 혁명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인도에서 고장 수리를 신청하면 몇 주씩 걸리는 게 당연했거든요. 그런데 LG는 2-11 캠페인이라는 파격적인 약속을 내걸었습니다. 이 시간 안에 응답하고 하루 안에 방문하고 그리고 딱 한 번 방문으로 수리를 끝낸다는 거였죠. 이 약속을 지켜내면서 LG는 한 번 팔면 끝까지 책임진다는 절대적인 신뢰를 쌓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LG가 진짜 무서운 점은 지금부터입니다. 단순히 제품 잘 팔고 마케팅 잘하는 걸 넘어서 아예 인도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면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경제적 해자, 그러니까 일종의 방어벽을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경쟁사들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구조적인 경쟁력을 만들어낸 것이죠. LG는 인도 정부의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이 나오기도 전부터 이걸 실천해 왔습니다. 핵심 부품의 절반 이상을 현지에서 조달했고요. 한 번 관계를 맺은 협력사와는 10년, 20년씩 함께 성장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협력사의 65%가 13년 이상 함께한 파트너입니다. 경쟁사들이 원가 절감을 위해 값싼 중국산 부품을 들여올 때 LG는 오히려 자랑스러운 인도산 부품으로 만든다고 내세우면서 인도인들의 자부심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투자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 제3공장의 계획을 한번 보시죠. 2027년부터 에어컨의 시작으로 28년에는 세탁기와 냉장고, 그리고 29년에는 제품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컴프레서까지 현지에서 직접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건 단순히 공장을 하나 더 짓는 게 아닙니다. 인도의 미래와 함께 성장하겠다는 LG의 장기적인 약속이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경쟁력을 만들겠다는 선언인 셈이죠. 자, 이제 이야기의 처음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 30년간 인도인의 삶을 파고들었던 이 모든 노력의 결과가 바로 이번 IPO 대박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결과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30년간 뚝심 있게 쌓아올린 전략의 달콤한 결실이었던 거죠. 숫자가 그 성공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ICICI 증권 보고서를 보면요. LG는 세탁기, 냉장고, 4K TV 등 인도 가전시장의 핵심 카테고리에서 모두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LG의 전략이 옳았다고 증명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뤄진 IPO의 성공은 그야말로 역사적이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청약 경쟁률은 무려 54대 1에 달했고 상장 첫날 주가는 공모가 대비 50%나 폭등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지난 30년간 LG가 쌓아온 신뢰에 대해 14억 인도 시장이 보낸 가장 확실한 믿음의 투표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슬라이드를 다시 보면 처음에 그 충격과는 전혀 다른 감흥이 느껴집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아들의 반란이 이제는 30년이란 시간 동안 인도인의 삶과 함께 호흡해온 기업에게 주어진 너무나 당연한 결과로 보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현지화 전략의 완벽한 승리라고 할 수 있겠죠. LG전자 인도버빙의 성공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모두가 세계화를 외치고 기술의 동질화를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어쩌면 최고의 글로벌 전략은 가장 철저하게 현지화되는 것이 아닐까요? LG에서는 내 기술과 내 방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삶을 존중하고 그들의 불편함을 해결해주는 그 겸손한 태도야말로 거대한 시장의 마음을 여는 유일한 열쇠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